나 내렸다니까. 진짜 못 잡거든요. 오, 이런 거 진짜 못 내렸어.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자주 올라가는 겁니다. 나이로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자, 이제 프린트를 보십시오. 네. 자, 여러분들은 한번 조용히 이 옆에 놔두고 책을 보면 이 안에 것만 한번 봅니다. 자, 토지 보시면 백체는 일필의 일부에도 가능하다. 용의물권이니까. 네, 그러네요. 설정 방법은 계약과 등기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법정지상권. 얘는 그냥 지상권을 말했으니까요. 자, 대항력은 3자의 물권이기 때문에 3자의 등기하니까 등기함으로써 3자에 대항할 수 있죠. 자, 여기서 굵은 기존 건물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기존 건물의 최단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심하시고. 5년, 공작물 5년, 일반 건물 15년, 경부한 건물 석회조 이런 거 있죠? 30년. 최단 기간이 있다는 말이고, 최장 기간은 규정이 없으니까 판례는 영구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묵시적 갱신 또는 법정 갱신이라고 말합니다. 법정 갱신 암말했을 때 다시 이루어진 거예요. 묵시적 갱신은 규정은 없습니다. 단 갱신 청구권과 매수 청구권은 인정합니다. 현존한다는 말은 매수할 것이 있으니까 현존한 게 있어야 청구권을 한 거예요. 뭐 다 지상물에 아무것도 없으면 뭐 매수를 청구할 권리도 없는 거죠. 자, 합의의 갱신 약정한다 이 말이야. 둘이 다시 기간이 종료해가지고 두 당사자 다시 합의해서 약정한 경우입니다. 최단 기간의 단축 이하로는 약정 못합니다. 최단 기간 있잖아요. 15년, 15년, 30년 이하는 못하고 최단 기간의 연장을 가능합니다. 15년 거를 20년, 30년 거 40년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이 약정이 없는 경우 최단 기간을 적용하고 공작물에 정한 것들은 못한다고요? 15년. 수목은 말 없었으니까 30년. 그래서 언제나 수목은 30년이라고 했잖아요. 자, 양도 임대성은 분리양도 자유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금지한 특약도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본 것은 나중에 전세권을 할 때 전세권 비거라는 뜻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은 설정자는 불법 점유자에게 손해만 청구할 수 없고 반환 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제가 들 겁니다. 지료는 지상권 요소가 아니고 등기해야 지료는 등기해야 제3자에 대항합니다. 증감 청구권 아까 지금 지료 증감 청구권 있죠? 그거는 형성권입니다. 우동은 오른쪽으로 말해요. 전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권의 증감 청구권도 형성권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쪽과 같다. 우동 이릅니다. 짜장면 우동이 아니고요. 2년 이상의 연체가 됐을 경우는 저당권 있는 자에게 통지해야 되고 양실을 합산하지 못한다. 이 말도 제가 설명해야 돼요. 자, 부속물 매수 청구 각 당사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용되고 비용상환 청구는 필요변 없고 이익분이 있습니다. 점유와 동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되셨죠? 자, 뒤쪽을 뒤에다 빈 공간 있죠? 자, 뒤에다 빈 공간에다가 쓰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프린트 해야 되는데 프린트 못했어요. 지상권의 소멸인데, 자, 4가지를 쓸 겁니다. 새겨놔요.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프린터만 보면. 자, 1번은 계속 부른 게 1번입니다. 계속. 이게 뭐냐면, 일반적 소멸 사유입니다. 물권의 일반적 소멸 사유. 일반적 소멸 사유. 자, 부릅니다. 목적물 멸실. 목적물 멸실. 단 뭐예요? 거꾸로 여기는 건물은 아니다. 건물이 멸실된다고 해서 지상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여기. 또 전속기간 만료. 전속기간이 약정됐으면 완료됐으면 당연히 지상권 소멸되는 거죠. 전속기간 만료. 소멸시효
소멸시효, 혼동, 그 다음에 토지 수용, 국가가 수용하는 걸 말합니다. 지상권에 우선하는 저당권, 으로 경매. 아까 했죠? 지상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이 경매 신청이 경락된 경우 사라져버린다고요. 소멸된다. 되셨죠? 자, 2번, 3번은 특별한 사유서입니다. 자, 2번에 실효를 2년 연체하면 지상권은 소멸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지상권이 2년 연체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거든요. 지상권 설정자가. 그럴 때는 만약에 이 지상권에 저당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에게 통지해야 되죠? 왜? 지상권에 저당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당권 있으면 통지, 없으면 안 해도 되고요. 저당권자에게 통지. 2년 연체하고 소멸 청구할 때는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지상권이 사라지면 저당권도 사라지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상권의 포기. 아까 지상권 포기 있었죠? 지상권 포기. 무상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 때나. 유상일 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고요.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의를 안 써갑니다.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 동의를 어디 해야 되는데요? 그 말은 안 합니다. 만약에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자가 포기하려면 포기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동의를 어디야 포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지상권이 소멸되어 버리면 저당권도 소멸되니까. 예, 뒷법을 안 쓸게요. 자, 여기는 아까 뭐라 했어요? 담보 저감 지상권. 담보 저감을 막기 위한 지상권 두 가지가 있죠. 피담보 채권의 변제와 2번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은 변제. 2번 매수를 했는데 아직 등기 안 하고 있어요. 등기 청구권. 네, 소멸시효. 담보자가 지상권도 소멸된다. 등기 청구권은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으로 10년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로 지상권이 소멸합니다. 지상권 소멸시효. 나중에 전세권 하면 전세권하고 또 비교하셔야 돼. 그 다음에 얘를 짝가랑이 써야 됩니다. 얘를 하나, 둘, 셋, 넷, 5개를 넣을 거예요. 5개를. 각각 그 사이에 지상권이 설정돼서 지상권이 얘를 뭐냐? 설정자로 부릅니다. 안 씁니다. 앞으로는 설정자. 얘는 지상권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요 지상권자는 원상 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갱신 청구권이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한 다음에 다시 그 기간에 계약을 갱신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갱신권 당연히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저해야 되겠죠. 당연히 현저한 상태에서 공작물 뭐 수목도 없는데 수목 목적에 수목이 다 폐사했어. 폐사? 폐목됐어요. 다 죽었어. 현저할 것이 없는데 매수할 것이 없잖아요. 기간 만료도. 그 다음에 얘는 형성권이 아닙니다.
갱신 청구권은 매수 청구권은 지상물 미청구권 형성권인데 얘는 형성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냐 이게는 이 법정 법정 갱신 규정이 없습니다. 얘는. 법정 갱신의 규정이 없습니다. 법정 갱신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얘는 형성권입니다. 그럼 이제 흐름이 이러겠죠. 갱신 청구권을 했는데 누가요? 갑이? 거절했을 거 아닙니까? 갱신했으면 얘를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일이 없잖아요. 갑이 거절했겠죠. 나 갱신해줘 우리 제사권자. 나 못해 임마 이러니까 그래 그럼 알았어 지상물 매수해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상물 매수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이런데 만약에 2년 연체한다 했잖아요. 2년 연체하면 저작권 소멸된다 했잖아요. 근데 얘가 2년 연체했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인정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죠. 그래서 갱신 청구권도 인정 안 해주고 지상물 매수도 매수 청구권 매수 청구권도 인정 안 해주고 2년 연체하는 경우 2년을 연체하면 갱신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다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면 갑은 어찌냐? 그럼 갑은 권리는 없냐? 얘는 권리도 의무도 있는데 얘는 자 거절할 권리도 있고 또 뭐냐면 얘도 뭘 할 수 있냐?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인정합니다. 예. 설정자도 내하기 전에 자기가 네 기간이 끝난 다음에 거절한 다음에 지상물 매수 아니 기간이 만료되니까 소멸돼야 이루어지니까 지상권에 소멸을 한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합니다.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합니다. 그럼 얘도 인정해주고 얘도 인정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갱신했는데 거절했어. 얘가 거절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그랬었잖아요? 그럼 얘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안 하면 지상물 매수 안 해주면 이건 뭐예요 지금? 공작물 잘 자기가 되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서 온전하게 자기 토지를 다 해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얘가 하면 얘가 할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얘도 형성권이니까. 근데 갱신인데 거절하면 이 자식이 안 해주네? 뭘 모르니까 안 해주네? 그럼 나 매수 청구 안 한다. 어떻게 해봐라. 나 법적으로 해봐라. 뭐든지 해봐라. 이렇게 대집행 잡아서 대집행 결정을 받아가지고 이 건물을 철거하겠죠. 그냥 훨씬 복잡할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럴 때는 지상물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그렇게 못하다. 둘 다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둘 다 할 수 있다. 얘는 형성권이다. 얘는 아니다. 그 다음 법정갱신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2년 연체할 때는 둘 다 성립 안 한다. 2년 연체면 매수 청구도 그 다음에 갱신 청구도 못한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인가? 이렇게 틀려보네. 자, 얘 을은 담보 저감 지상권자입니다. 저감권 플러스 지상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얘는 저당권도 있고요, 지상권도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얘가 병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어요. 또는 불법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값은 얘들한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값이 병한테 무단 점유자한테, 자, 여기는 사용 수익할 권한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사용 수익할 권한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값이 이 값 소유의 토지에 사용 수익할 권한이 있는 경우와 사용 수익할 권한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 수익할 권한이 있으면 얘 값은 병한테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게 화살표 있으니까 할 필요 없는데, 자, 어떻게 병은 뭐만 아셨죠? 병한테 할 수 있으니까 얘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방해배제 청구도 가능한 거예요.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사용 수익할 권한이 없어요. 그럼 방해배제 되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손해배상은 안 됩니다. 왜냐? 사용권 수익 권한이 없잖아요. 그럼 봐봐요. 잠깐만요. 아까 지금 그랬잖아요. 이게 뭐라고? 보통 무상지상권을 한다 했잖아요. 그럼 무상지휘권이니까 얘는 사용 수익권을 주문하는 말이에요. 얘 목적은 담보가치를 하락을 막기 위해 있으니까 값이 여전히 사용 수익하게 두고 놔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용 수익하게 되면 얘 남한테 뭐라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데 내가 사용 수익 못했잖아요.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소유권이면 당연히 방해배제 청구권을 당연히 행사할 수 있고, 근데 만약에 보통의 이런 게 아니고 보통 지상권이면 사용 수익 권한이 없잖아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지상권이라는 것은 그 토지에 사용 수익을 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니까. 근데 사용 수익할 권한이 없으면 값은 손해배상 보상할 일이 없잖아요. 손해배상 청구는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맞죠? 이해되시죠? 내 갑의 토지를 사용 수익 보통 이런 경우 이 경우는 뭘 따지냐 내가 이렇게 섞어서 그래요. 원래 이런 경우는 뭐예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니까 내가 사용 수익 권한이 있는데 이 새끼가 불법 점유했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병한테 보통의 저당권 갑과 을과 이게 지상권자 이게 설정자 얘가 병이 지금 무단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어요. 누가 해요? 얘한테. 왜? 사용수익 권한이 얘한테 있잖아요. 얘는 없어요. 지금 사용수익 권한이. 손해볼 일이 없어. 물권도 자기 소유권이나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될 일이 없잖아요. 왜? 얘가 다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사용수익할 권한 없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얘한테 있으니까. 얘가 청구하겠죠. 얘는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얘가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 빨간 것이 저거 사용 수익권이 지금 누구한테 있을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병이한테 있고 없고 이렇게. 아니 갑이 사용 수익권이 있냐 없냐. 갑이 사용 수익권이 있으면 병한테 이렇게 청구할 수 있고 갑이 사용 수익할 수 없으면 병한테 이렇게 청구할 수 없고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래야 맞을 거 아니에요? 또 판례는 뭐라 하냐? 얘한테 병. 얘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지상권에 관해서. 얘는 을은 이렇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상권에 대한 침해로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 못한다. 당연해요. 왜냐? 사용수익 권한이 누구한테 내한테 있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수익 손해배상 다른 거 빼고요. 지금 손해지상권에 대한 뭐 방해비리 이런 거 떠나서 지금 손해배상만 말하는 거야. 사용수익 권한을 뭐라 했어요? 얘는 얘한테 있는 거잖아요. 얘는 내가 붙인 거라니까요. 뭐가 하셨죠? 자, 여기 내가 갑이 사용수익할 수 없다. 이 말은 원래 이 규정은 없어 지금 판례에는. 근데 같이 비교하시라고. 이런 경우는 일반 저당권을 말하겠죠. 이런 담보 저감에서의 이 관계에서는 사용수익권을 만약에 갑이 주어져 있으면 너는 할 수 있지만 너 지상권은 사용수익 안 하겠잖아요. 얘는 어떻게 담보가치 하락을 받기 위해서니까 지상권은 사용수익할 권한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이렇게 판례했다. 그래야 논리적으로 딱 맞을 거 아니에요. 딱딱. 그렇게 사용수익 권한이 있는 놈이 무단 점유자에게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결론. 맞지? 되시죠? 그러면 그 안에 제가 판례 그냥 넘어간 이유가 저 판례 때문에 그럽니다. 저렇게 설명해야지 머릿속에 들어오실 것 같아서. 이해한 내용 다시 말하세요. 자, 보십시오. 세 번째. 이런 경우입니다. 갑과 은 사이의 지상권 설정 계약에서 자 2년 지로 등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 지로 등기해야 되죠. 지로 등기 안 한 상태에서 얘가 2년 연체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지상권자가 배우한테 양도했습니다. 갑이 지금 설정자,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자, 양수인, 지상권 양수인이요. 지상권 양수입니다. 지상권의 양수인, 지상권을 넘겼다. 지상권은 아까 말했잖아요. 지상물을 넘기면 지상권으로 넘어갑니다. 지상물 놔두고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 놔두고 지상물만 양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했어요. 분리해서. 그러면 이렇게 지로 등기 내년 2년 연체했을 때 가는 은한테 뭐라 했어요? 소멸 청구할 수, 여기서 말하는 소멸 청구는 지상권 소멸입니다.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자, 이해하세요. 병은 갑한테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반반입니다. 뭐래요? 있어요. 있고 없고. 왜 없어? 왜 없어요? 갑이 병한테요. 어? 갑이 병한테요. 갑이 병한테 없어. 네. 왜 없을까요? 갑과 병은 직전에 관계 없으니까. 아니, 얘가 지금 지상물 사용하고 양도했다니까요. 지상물 지가 이 병이 사용 수용하고 있어. 양도했으니까. 등기 안 했다니까요. 등기. 지로를 등기지 않았으니까 제3자한테 대항 못해요. 그래서 그렇죠. 지로 청구할 수 있어요? 증액 청구, 증감 청구할 수 있어요? 못해. 어떠세요? 등기하지 않았어요. 지로를 등기하면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합니다. 지로를 등기하지 않았으면 뭐란다? 제3자 병한테 갑이 대항하지 못합니다. 갑이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로를 등기하라는 말입니다. 의리해야 되잖아요. 등기는. 네? 등기는 의리해야 되잖아요. 우리 등기 재산권자 어따예요? 어따예요? 우리 통일놈이 내가 하겠어요? 누구한테 했어요? 갑소유에 대해 토지에 대해서 재산권을 설정하니까 갑토유지에 뭐 됐어요? 을구에다가 쫙 써져 있겠죠. 우리한테 뭔 사용을 했어요? 갑토지에 등기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부동산의 사실관계입니다. 이 부동산이 어떻게 생겼냐? 몇 메타에 뭐 어떻게 생기고 슬라브 지붕이냐? 예? 이렇게 생겼어요. 어디 주소에 여기에 순천에 어느 집원에 소재 지변 그다음 매칭 건물에 평이 몇 평이냐? 지붕이 어떻게 생겼냐? 슬라브냐? 뭐 이러냐? 나무냐? 이게 다 적혀 돼 있어요. 사실관계. 표적으로는 없습니다. 다 있어요. 아파트도 다 있어요. 아파트는 어떻게 있냐요? 아파트는 표적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사무실 15개 있죠? 건물이 15개면 여기도 그분 소유권 15개 있는 거예요. 이 전체에 대한 표제가 있는 거예요. 이 전체의 표제가. 전체 표제할 때 어떻게 등기하냐? 지금 여기 한 명 있고 여기 한 명 있어. 그럼 여기에 있는 집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표적을 어떻게 해요? 그럼 이 두 사람만 1층하고 5층 이 두 사람만 표적을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져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이 사람이 들어오려면 표적 만들려면 다 표적을 만들어요. 싹 만듭니다. 안 사람도 일단 표적으로 만들어요. 101호, 201호, 301호, 400호, 501호 무조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이에요. 다 무상. 표적으로 무조건 표적으로 해야지 평생 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표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건물, 집합 건물. 그러면 학부는 뭐를 가느냐? 소유자. 여기는 부동산의 사실관계. 뭐 어떻게 생겼냐 이 말이야. 나무냐, 슬라브냐. 이게 소유자 관계. 얘는 뭔 관계? 우리가 말하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말해요. 이 소유권 이해에 뭐 있어요? 지상권, 저작권 다 였다 있다. 그러면 이 누가 있겠어요? 갑토지 있겠죠. 갑토지. 갑소유의 표제의 일부에 이렇게 나온 지상권자. 알았을 거 아니에요? 김갑동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짝 등기 누가 가르치지? 아직 안 등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지료 등기는 어떻게 나타나요? 출연 등기가 여기가 쓰죠. 지료를 결국은 지금 보니까 네, 여기가 지상권자, 세무자, 지상권자, 지료 얼마. 이렇게 지료 써야 돼 있어요. 등기 안 하고 그럼 꼭 등기해야 돼요? 아, 필요적 사항이 아닙니다. 등기 안 해도 돼요? 계약서면서 다 넣어주세요. 아니, 등기해야 된다니까요. 등기를 꼭 해야 되는. 꼭 해야 되냐고요? 필요적 사항 아니라 했잖아요, 제가. 임의적 사항이라고. 임의적 사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임의다, 내가 안 썼다. 두 당사자의 사이는 계약서 쓴 걸로 다 합동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등기를 안 했어. 제3자한테 대학 못 하잖아요. 왜? 등기는 공시 방법이죠. 공시. 밖으로 표현하는 거. 공시. 그 제3자가 지원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등기를 봐야? 아, 얘가 지료가 지금. 저렇게 제3자한테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갑이 저런 등기를 지료 등기를 이렇게 해놔야 된다는 그러죠. 아니, 합이, 우리 누구예요? 우리는 불리한 자예요? 유리한 자예요? 유리한 자니까 내가 굳이 있을 필요 없죠. 내가 굳이, 지료 셉스 할 필요 없어요. 왜? 지료가 없으면 뭐예요? 무상지상권이 되니까.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는 등기를 봤더니 지료가 없네? 그럼 뭘로 보겠어요? 무상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없는데 등기 보는데? 지료가 없는데? 아, 이 지상권 설정했는데 얘 무료로 주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럼 얘는 무료로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지료 내라. 그럼 얼마나 속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얘가 얘를 했으면 양도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얘는 당연히 등기부를 보고 판단하고 있죠. 등기부가 지료가 청구돼 있으면 지료가 등기되지 않으면 얘는 무상으로 판단하고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관계는 병도 이게 무상인 줄 알고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무상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얘는 지금 등기되지 않으니까 얘는 뭐예요? 두 당사 간에는 등기 안 해도 2년 연체면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당사가 아니니까. 제3자인데 얘는 지금 뭘로 봐요? 뭘로 받았어요? 무상으로 받았잖아요. 무상으로 받았는데 갑자기 갑이 그 상황을 몰랐으니까 지금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걸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도자로 무조건 양도 받아서 무슨 뭐 그런 게 다 이렇게 된다고 지금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생각이 무상으로 지금 생각하니까 자꾸 멘붕 와서 뻥치는.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가 얘는 지금 무상이 아니지만 병의 관점으로 보면 얘를 등기가 되냐 때문에
무상으로 보기 때문에 제3자. 그래서 말이 나온 게 지료를 등기하세요. 임의적 필요사항, 임의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등기해야만 제3자에 대항한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지료를 등기해야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누가? 갑의 입장에서. 왜? 돈 받은 놈이 못 받은 놈이 운운다고? 갑이 지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등기 안 하면 이건 등기 안 하면 고맙지 뭐. 그렇게 경우 근데 등기를 안 했어도 뭐 등기를 만약에 안 했다 할지라도 병이 의리 뭐 이렇게 넘길 때 얼마씩 내고 있었다는 걸 알고 그러면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갑이? 아니 갑이 얘를 얼마한테 그래서 아니 이제 우리 병 넘길 때 치료를 줬다 이렇게 만약 아니다. 있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양도할 수 있어요. 이게 치료가 있는다 2년 연체했다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등기 안 돼 있으니까. 저는 의리 등기해야 되지 않았어요. 아니 치료를 준 사람이 등기요. 아니 절대 안 그럽니다. 등기부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우리가 선택하기 때문에 등기 우리가 말하는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자, 그럼 등기 권리자는 다 등기만 권리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안 그럽니다. 유리한 자는 무조건 등기 권리자고 불리한 다 등기 의무자입니다. 자, 내가 매도인이에요. 취약점 도둑하네. 내가 매도인이에요. 내가 매도인이면 매도인과 물건을 팔아서 내가 매도인과 매수인 이거랑 내가 팔았습니다. 내가. 그럼 나는 무슨 등기 의무자예요, 권리자예요? 등기 의무자입니다. 네, 내가 손해보잖아요. 내가 손해보잖아요. 내 소유권이 사라진 거 손해보잖아요. 이분이 넘기면 어떻게 돼요? 권리자가 되는 거죠. 자, 반대로 합니다. 내가 말소를 등기를 합니다. 내가 소유자, 내가 말소 등기예요. 나는 의무자예요, 권리자예요? 의무자가 돼야 돼요, 등기 의무자. 왜? 등기 말소는 내 소유권이 사라졌잖아. 내가 불리한 자잖아요. 그래서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는 항상 고정된 게 아닙니다.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 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한매특이하게요. 잠깐만 안 돼. 그것은 등기보다 사십시오. 뭔지 아셨죠?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라는 말은 항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의무를 가진 자. 우리가 말하는 권리 의무자는 민법의 사용으로 약간 달라요. 등기에서는. 유리 불리한 자, 유불리를 따라서 등기 의무자가 되고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얘는 뭐 등기 아무 상관없어 고맙죠. 왜? 얘는 만약에 등기 안 하고 있으면 2년 뒤에 두의 당사자 관계에서 만약에 계약을 안 하고 아무 말 안 했다. 아무 말 안 했어요. 계약서도 없어 얘. 지로 준다는 말이. 없어 뭐예요? 얘는 무상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로 준다는 말도 안 했어 그냥. 그 말이 계약 자체에도 없어. 왜냐면 재산권은 설정 계약을 한다니까요. 계약을 한 다음에 제3자들 그러면 등기 안 해도 되냐? 등기 안 해도 돼요. 근데 부정가 이 민법을 안 해도 돼. 민법상에서는. 근데 등기와 효력이 발생한다 했으니까 등기가 해야 돼. 제3자한테 대항한다. 또 부정 등급에 등기되게 돼 있어 재산권. 그러면 자 등기돼 있습니다. 등기돼 있으면 주료에 안 썼어. 그럼 뭐가 돼요? 무상이 되는 거예요. 무상. 계약서에 둘이 안 썼으면 무상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항상 유리하잖아. 나는 좋죠. 무료인데 2년 연차 안 해도 2년 연차면 아까 지금 채권 선별 사유 세상 된다 등기 한다? 하려고 하는데 의리 안 하려고 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같이. 그러면 지상권은 어디가 될까요? 지상권은 좀 자꾸 왜 등기로 간대요? 왜 자꾸 등기로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얘 둘이 자 그럼 지상권을 얘만 신청할 거예요? 얘만 누가 신청할 거예요? 지상권을 지상권 갑이 갑이 허락이 있어야지 지상권이 설정되는 거예요. 둘이 같이 공동 신청입니다. 공동의 신청이에요. 공동으로 신청한다니까요. 이견이 불문이면 등기 신청 안 받겠죠. 둘이 갔으니까 계약서 쓰고 다 보여주고 맞네 이렇게 하는 거지. 한 사람만 가면 얼마 가져가지고 야 무리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신청은 공동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적인 것은 있어요. 단독 신청하게 돼.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상대방이 없잖아요. 내 건물 내가 지었는데 누구랑 같이 가? 할머니랑 같이 손잡고 가? 유치 아줌마가 손잡고 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상속 손잡고 아버님 돌아가시면 전화하고 일어나십시오. 같이 가십시다.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뭐 법원의 명령서 촉탁을 받아가지고 촉탁 등기 법원이 법원에 같은 걸 촉탁이라고 부르거든요. 사람이 개인이 부르는 것은 신청이라고 부르고 촉탁을 하면 촉탁을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이 그 촉탁에 쓰는 경우는 누가 와요? 혼자 그냥 국가가 그냥 촉탁하는 거예요. 등기소한테. 그런 경우. 또 법원에서 명령서를 받았어. 명령을 받았어. 누가 와요? 그 사람한테 필요 없어. 명령서 자체가 진정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는 혼자 가서 담보 신청할 수 있어요. 판결을 위해서. 이 판결도 이행 판결에 가는 거예요. 복잡한데 이게 공동 신청에 둘이 가서 둘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얘가 무상을 왜 미친놈 왜 무상이야? 지금 있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둘이 의견이 분별하면 당연히 공동 신청하니까 안 받아주겠죠. 안 받아줍니다. 그게 등기법의 29조, 27조에 11가지 각하 사유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꾸 등기법 빠져보기. 자, 입니다. 자, 갑이 그래서 무상인지 알고, 자, 양도를 받는 경우, 갑은 소멸 청구 못하고, 지력 청구, 증액 청구도 못합니다. 판례의 입장입니다. 됐었죠? 자, 합산을 하랍니다. 자, 보십시오. 갑, 을, 그다음에 얘 지금 재산권자예요. 자, 1년 연체했습니다. 두 번째, 얘가 지금 처음에 양도 있어요. 근데 얘가 또 1년 연체했습니다. 얘는 얘한테 2년 연체, 특히 돼 있어요. 지금 2년 연체로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냐 이 말입니다. 못한다. 왜?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양시 합산이라 말하는데 요놈 1년 요놈에서 이렇게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합산 못한다. 얘 있으면 얘한테 2년이 가야 얘는 병이 을한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 프린트 보기 양시 합산이 안 된다 말 뜻이 그런 뜻입니다. 됐었죠? 뭐 말인지? 말뜻 양시 합산은 안 된다. 소멸 청구 못한다. 양시 합산이 안 되므로 2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소멸 청구 못한다. 마지막으로 다 지금 적으셨죠? 뒤에다 적어야 돼. 적으셔가지고 나중에 책을 안 보고 프린터만 보고 딱 뒷장에다가 그래서 프린터만 보고 이 빈 공간에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갑과 을 사이에 얘는 법정지상권입니다. 누가? 우리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법정지상권 취득한 사이에 2년 연체했습니다. 법정지상권도 갑이 2년 연체면 소멸 청구할 수 있냐? Yes,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지상권을 말하고 법정지상권도 2년 연체가 되는 경우에는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나와 있는 판례를 잘 내가 사례별로 다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면 책 교과서 읽으시면서 공부하시면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되셨죠? 자, 프린트를 다시 봅니다. 다 적었습니다. 자, 프린트 자 앞으로 봅니다. 책을 안 보고 여기서 해결을 합니다. 나머지는 집에 가서 책을 읽으면서 옆에 보시면 이해하시고. 구분 지상권 합니다. 이거 특수 지상권을 말하거든요. 프린트. 자, 그 아래 제일 밑에 보시면 구분 지상권 있죠? 구분 지상권은 토지 위에 고가이거나 토지 밑에 지하철 등을 전설할 때 그 지역만 딱 일부분만 지상권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거를 구분 지상권이라고 불러요. 자, 다른 거 굵은 게시가 뭐라고 쓰였습니까? 수목, 수를 목적으로 구분되어서 안 됩니다. 이게 낚이겠죠? 수목, 구분 지상권도 엄연한 지상권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수목을
소유한 목적으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얘도 계약 플러스 등기여도 구분지상권도 등기입니다. 자, 용익물건이 있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자, 각 토지에 전세권자가 있고 지상권자가 많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그 지상권은 전 땅이잖아요. 전 땅이 아니라 그 딱 일정 부분, 한 부분만 내가 그 꽃과 다리를 지나고 싶어요. 그럼 누구한테? 용익물권자한테 동의를 얻어서 조용지상권을 설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네? 지상권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의 동의. 지상권자가 있고 건물 전세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전세 공동으로 여러 명 있다. 그럼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지상권자 한 사람만 설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상권 뭐예요? 준공동소유 했잖아요. 준공동소유. 소유권 이외에 공동을 할 수 있는 거. 지상권도 공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전세권도 공동으로 설정할 수 있잖아요.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 전원의 승낙을 얻어서 설정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분묘기지권. 몇 동 말하는 몇 동? 자, 1번을 보시면 기존 분묘만 가능합니다. 새로는 안 됩니다. 기존 분묘만 가능합니다. 기존 분묘만. 자, 간섭법상 분묘기지권을 인정합니다. 간섭법상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요.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말입니다. 수호와 공소와 계속하는 한 존속합니다. 그러니까 벌초하고요. 추석 때 명절 때 가서 찰성 넣고 절하고요.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계속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왔어요. 타주점유입니다. 타주점유인데 타주점유에도 불구하고 타주점유니까 기지를 소유하는 기지 소유권은 시효추도 못합니다. 왜? 시효추는 자주점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취득수요 시효추도 인정 안합니다. 기지를 소유로 한 기지 소유권은 시효추도가 없으나 분묘 기지권에 대한 시효추도는 가능합니다. 말이 틀려요. 기지 소유권은 시효추도할 수 없으나 분묘 기지권에 관한 시효추도할 수 있다. 등기할 필요도 없고 지료도 줄 의무 없습니다.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면 지료도 분묘 기지권 하면 20년, 30년 그러잖아요. 그럼 지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료 줄 의무도 없습니다. 등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간섭법상이니까. 기지를 소유권한 시효추도 안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타주점유도 시효추 되네? 자주점유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공시 방법으로는 위행을 갖춰야 되고 시신이 안장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행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시효추도 할 수 없습니다. 비밀고 시효추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묘가 있잖아요. 묘. 공분이 있어요. 공분. 똥으로 공분. 공분이고 시신이 안장돼야 돼. 이렇게 가면은 안 돼. 가면은 분묘 기준권. 시신이 안 된다고 분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평장 빤드된 거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원래 공분이 있는데 세월이 흘러서 다시 해서 평장 빤드됐다 이 말이에요. 빤드된 경우에 다시 세우면 비밀권은 계속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 처녀들이 죽으면 어디다 해요? 어디다 묻는지 아세요? 길거리에다 묻습니다. 길가에 물어요. 그리고 공분을 안 세웁니다. 천녀기에서 나온다고 못 나오게 다 받고 다니니까 옛날에는 천녀들은 길가에 묻었습니다. 옛날에는 나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 춘천은 저희보다 더 시골인데 모르시죠? 그렇습니다. 자, 분묘기준. 그게 지금 말하는 우리가 법정지상권을 말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교과서는 다 제가 설명한 겁니다. 분묘기지권도 했고요. 네. 지급, 지무, 의무 거기도 했습니다. 자, 됐습니다. 496페이지를 보시면 책 다 거기 보시면 여기 내용을 보시고 하면 다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거기 496페이지에 보시면 그 판례 위에 굵은기로 써져 있습니다.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고 아래에 있는 부분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쩔 때 된다. 인정된다, 인정한다. 평장, 반드시 시신이 안장되지 않는 공부는 어쩐다.
시어치터가 썼다. 왜? 외형상 갖추기 공식 방법으로 분묘 기준권은 공식 방법이 공분이라니까요. 묘토같이 생긴 것이 있어야지 공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공식을 같이 하는 것은 당연히 시어치터가 수 없다. 부동산은 뭐예요? 등기잖아요. 등기가 공식 방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분묘 기준권을 시어치터가 썼다. 그래서 아래쪽 읽어보시면 별 어려움 없이 특별한 중요한 것도 없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간섭법상 법정지사권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포인트를 보십시오. 자, 얘가 11시 반, 12시. 자, 보십시오. 자, 간섭법상 법정지사권. 여기 프린트에 보시면, 프린트 보세요. 앞으로 여기는 제가, 자, 프린트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서 13번까지 해놨잖아요. 요 순서대로 책을 보시면 497페이지 2번에 니은 있죠? 497페이지 2번에 니은번. 그 순서대로 그대로 제가 나열해놨습니다. 공부하실 때 요 번호하고 자 공유되지 분할때 세워가지고 책에 나온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놨어요. 공부하시면 쭉 가시면 그 순서대로 쭉 나와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책 보면 그 순서로 따라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건이 있습니다.